안녕하세요. 한울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화학원 과목에 20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자세한 개념 설명은 넘어가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간단한 실전 개념들 짚어가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의 유용성에 등장하는 에탄올이라는 물질. 바르면 손이 시원해진다에 밑줄 그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철가루가 산화될 때 열이 방출된다라는 점. 기억부터 보면 에탄올, 탄소 포함한 서로 다른 원소 두 종류 이상이 구성하고 있는 화합을 맞고, 얘가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 시원하다고 느끼는 걸 테고요. 니은의 철가루의 산화 반응은 열을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발열 반응이 맞겠죠. 원자 XY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댈 때 X의 경우 작아지고 Y의 경우는 커집니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금속성 원소의 X는 금속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자유전자 때문에 표짐성 혹은 뽑힘성도 있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니은의 음이온 이미 알고 있고,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에서 X2Y가 형성된다. 결합비가 2대1이면 전하량비는 1대2겠죠. 그래서 M과 N은 1대2 맞다. 실린더에 알루미늄과 HF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킬 건데, 반응 전과 후에는 반응물만, 생성물만 이렇게 남아있는 반응물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개수비대로 들어있었을 테니까 가장 복잡한 물질에 개수 1을 주면 플루리는 3개 포함하게 반응물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수소기체는 2분의 3몰 나와야 H 3개를 포함할 수 있겠죠? 알루미늄은 하나. 그러면 X와 Y가 알루미늄과 수소기체의 질량이니까 반응한 몰수의 그 원소의 원자량, 반응한 몰수비의 이 분자의 분자량 곱해주면 9다.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을 보면 이산화탄소의 상변화, 가역 반응의 동적 평형을 볼 거고요. 기역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네요. 동적 평형에 대한. 탐구 과정을 보니까 밀폐된 진공 용기에 영하 70도에서 고체의 질량을 측정해 볼 거고, 처음에 기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체를 어느 정도 만들기 위해 고체 질량이 감소하고 T2 이후로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걸 그래프로 알 수 있네요. 가설이 옳다라고 한 거 보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적절한 가설이었겠어요. 니네 T1은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에요. 그럼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분모가 크니까 이 분수값은 1보다 작다 맞고, T3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로 고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지만 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 두 개의 전자 배치 모형이고, 전하량을 보면 X는 나트륨, Y는 산소, Z는 황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X, Y는 3주기, 2주기로 다른 주기고요.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이 같은 족에서 전자 껍질이 더 작은 족이 크겠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기 때문에 Z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에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하니까 CNOF 4개의 원소 중에 골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개 이하로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가와나의 분자가 포함하고 있는 X와 Y의 원자 수는 같다.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요. 각 분자를 1몰씩 갖다 놨을 때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비를 보면 분자식을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가의 경우는 HX가 하나씩 들어가거나 2개씩 들어가는 분자가 가능하겠고, 나와 다는 이제 2대1, 1대1대 1이니까 H2Y와 HYX라고 하는 분자식만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 힌트에 따라서 가의 조건은 HX만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H 하나와 결합하여 분자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원소는 17쪽 플루오린밖에 없겠고, 나에서 H 2개와 결합하여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는 Y 산소밖에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다는 O의 F와 H가 연결된 분자이겠고, 기억에 가는 이중결합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1쪽과 17쪽 원소이고, 나에서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없겠죠. H와 O 사이에 극성 공유결합만 존재할 테고, 다해서 X라고 하는 원소는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은 어떤 원소랑 떠도 전기 음성도가 커서 부분 음전하를 띠는 원소죠. 답이 D금만 맞겠고,
17번. 탄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이고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은 따로 표현해주지 않았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X, Y는 C를 제외한 NO, F에서 골라주면 좋겠어요. 가에서 루이스 구조식을 보면 탄소에 X원자 2개가 달려있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중결합을 포함한 산소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나에서도 산소와 탄소에는 이중결합, 그럼 나머지 결합선 2개는 단일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Y는 플로린이라고 생각해줘야 되겠죠.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가나 2가지 맞고 가는 CO2 무극성 분자도 맞네요. 직선형 구조의 대칭 구조죠. 공유의 전자쌍수는 나에서 4개, 다에서 3개니까 같지 않다. 3번. 2, 3주기 15부터 17쪽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이렇게 전자배치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주기율표에 W랑 W부터 Z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시작해주세요. W랑 Y는 다른 주기니까 위아랫줄에 들어가야 되고, 얘네들은 홀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분수를 쓸 자리, 허리를 만들어주고 하나의 자료부터 쭉 써주는 게 좋아요. p 오비탈 전자수는 2족 25족, 질소부터 3, 4, 5. 위아래 줄에서는 p 오비탈 전자수만 카운트했을 때 방이 3개, 전자가 6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같은 족에서는 6개 차이가 납니다. 그럼 9, 10, 11. 홀 전자수는 주기와 관계가 없죠. 3, 2, 1, 3, 2, 1 써주면 지금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1분의 5랑 2분의 10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W랑 Y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전자 배치를 보면 S 오비탈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얘도 그러면 똑같이 위에 줄처럼 2, 3주기 15부터 17쪽 주기율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허리를 그려준 다음에 홀 전자수 3, 2, 1, 3, 2, 1 그려주고, S 오비탈 전자수는 어차피 이렇게 P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애들에서는 주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4, 4, 4, 6, 6, 6. 그러면 얘나 얘가 Y인 상황에서 Y가 X와 9대 4, 2대 1, Z1이 2대 1의 상대값을 가지는데 9대 4는 좀 보기 어려우니까 4대 2, 요 2대 1 관계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4분의 1 값이 Y라면 8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Z가 필요한데 여기 8분의 1은 없네요. 언뜻 봐도. 그럼 얘가 Y가 되겠고 얘가 W가 되겠고, 이 6분의 2와 그러니까 3분의 1과 2배 관계를 갖는 여기 6분의 1이 바로 옆에 있으니 얘가 Z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X와 Y는 또 4분의 9대 4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4분의 9 곱해주면 4분의 3의 값을 가지는 X가 여기 있다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3주기, 2주기 원소 모두 2가지이고 원자가 전자수는 W랑 Z가 같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더 작겠네요. X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이고, 금속의 반응성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도 전자가 이동한 개수는 같아야 하고, 그럼 용액 안에 있는 총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컨셉을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A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15N 있으면 간단하게 플러스 15의 전하량을 가진 용액이다. 양이온의 전하량이. 이게 유지된다. 한번 봐볼게요. B를 금속 집어넣어서 B2 플러스가 되었고 이때 전체 양이온수가 12N으로 감소했어요. B2 플러스는 A 플러스에 비해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가 감소해도 총 전하량 플러스 15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네 차이만큼 15N이랑 12N 차이만큼 이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3N, 얘가 9N이 되는 거고, 검산 9 더하기 6 해서 15가 되는 거 한번 해주면 좋죠. 한 1초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C 금속을 넣게 되면 A가 또 다 반응해서 CN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될 건데요. 이때도 계속 플러스 15의 전하량을 내야 하고, B는 3N이라는 걸 이미 구한 상태니까 전체 6N 중 3N을 제외한 CN 플러스도 3N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총 전하량이 각각 유지돼야 돼요. 얘가 6이니까 얘가 9. 그러면 M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니은, 나와 다해서 A 플러스가 산화제로 작용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A는 자기가 A 금속이 되면서 환원할 거고 그때 산화제로 쓰인 거 맞고요. B랑 C의 금속이 산화된 거니까 산화제로 작용한다 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디귿. 다 과정에서 양이온의 개수 B는 3N, 3N, 1대1이니까 맞겠네요. 10번. 다음은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라에 대한 자료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탄소는 어차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4개뿐이니까 남김없이 가나다라가 지금 배정이 돼야 되는 거고 1s, 2s, 2p에서도 0, 그러니까 ml이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 요 셋 중에 2개만 가부터 lat에 있을 수 있습니다. n-l 값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n-l은 1, 2, 얘네들은 다 2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그럼 가는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ES만 가능하고 나는 확정 지을 수는 아직 없는 상황. 밑으로 내려가 보면 L-ML 값도 비교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S오비탈은 이게 다 0이죠. 그러면 0, 0이고 이 P오비탈의 경우는 L 값이 1인데 요 1에서 ML을 0을 빼면 1, 마이너스 1을 빼면 2, 1을 빼면 0이에요. 그러면 가를 제외한,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다라가 나랑 나가 서로 같은 값이 있으려면은 얘가 나와 나만 가능하다는 거고 다는 이 1과 2 중에 하나인 거니까 다가 2p인 건 확실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n분의 n 더하기 l 더하기 ml 값을 한번 또 비교해 줄 건데 다가 지금 2p 오비탈인 건 확실한 상황에서 이 2p 오비탈 중에서도 ml 값이 0 혹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와 라는 s 오비탈 혹은 2p 오비탈의 ml 값이 1인 앤데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요 분수 값을 표현해 보면 어차피 s 오비탈은 l과 ml이 0이니까 1, 2p 오비탈에 ml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되죠. 그러면 나와 라 중에서는 요 분수 값이 더 클 수 있는 게 요게 2p 오비탈 ml이 1이네. 얘가 1s 오비탈이 되는 거고 다는 또 1s 오비탈과 요 분수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ml이 이 l을 다시 이렇게 지워줘야 요 1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ml이 마이너스 1인 요 오비탈이 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는 2p 오비탈의 마이너스 1이 ml 값인 오비탈이 됩니다. 그럼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나는 1s 맞고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이제 2p 오비탈의 전자가 다 홀전자로만 채워져 있을 테니까 1개이고 에너지 준위는 라에서 2p 오비탈, 가에서 2s 오비탈이고 다전자 원자에서는 p 오비탈이 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 선생님 여기 푼 것처럼 p 오비탈이 갖는 자기양자 수는 이렇게 뒤에 괄호 열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11번 T도시 X 수용액에 대해서 부피와 몰농도, 질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를 준 게 사실 몰수비 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와 나는 1대3의 몰수비가 부피 V1, V2로 나누어져서 몰농도가 4대3이 된다라는 뜻인데 이때 몰수비를 농도비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부피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이면 이게 4의 부피를 갖는 거고 다에서도 V2의 부피를 가지니까 여기다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가와 다를 혼합하겠다라는 거고 부피 그대로 혼합하는 거니까 몰농도와 요 1대4를 가지고 몰농도 구해줄 수 있죠, 당연히. 간단하게 수직선 사용하면 0.2몰 농도와 0.4몰 농도의 수용액을 4대 1로 혼합할 거고 그러면 많이 섞은 쪽에 가까운 평균값을 갖게 될 거니까 평균과의 거리비는 1대4로 자리 바꾼 값이 되겠죠? 전체 몰농도 차이는 0.2 몰농도이고 이걸 5칸으로 나누면 0.04의 몰농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그게 0.2로부터 한 칸 오른쪽 올 거니까 0.24 몰농도가 돼야 되겠죠. 분수로 나와 있어도 별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4 곱하면 0.24 나오잖아요. 괜찮죠? 3쪽 넘어가 봅시다. 12번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이 나와 있고 원소 XY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고정. 우리가 알던 그 지식대로 풀면 된다는 거야. 가부터 보면 XO3, 3-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6의 산화수 합을 가지니까 플러스 3의 X, 브로민은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1로 만들 플러스 5. 오른쪽에선 산소 하나 더 붙은 건데 전하량 똑같으니까 X는 산화수 이만큼 증가했다 해주시면 되고 다는 원자, 이온에서는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니까 Br-에 Br 산화수 마이너스 1 써주면 되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면 가와 나에서 반응물에 존재하는 X의 산화수와 생산물에 존재하는 X의 산화수 비율이 같다라고 하네요.
가에서 3분의 5다라고 주어져 있으니 구했으니까 나에서도 3분의 5다 임을 활용해주면 좋겠죠. 나에 있는 X2, O3는 어차피 X의 산화수가 3이 되어야 된다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 X의 산화수가 5인 거니까 얘를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도록 산소 마이너스 2가 5개 있어야 된다. M값을 5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A라고 하는 반응계수가 가에서 존재했던 원자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보니까 브로민이나 X 가리지 않고 둘 다 5일 때가 가장 산화수가 크고 그럼 A 값이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X 원자는 반응 전후 10개의 원자가 사용이 되었는데 전자는 산화수 차이 2씩 이동한 거니까 전체 20개의 전자가 이동해야 되고 그럼 Y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은 총 개수도 20개여야 되네요. 그런데 전체 Y 원자는 4개씩 반응했고 그러면 전자는 하나의 원자당 5개씩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Y의 산화수가 7일 때 뒤에서 Y의 산화수는 2가 되어야 되는 거고 N이 2다 또 구해줄 수 있네요. 나머지 수소이온의 개수까지 찾아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전하량 총합은 같다. 전하량 보존 써주면 되겠죠? 나의 왼쪽에 있는 반응물의 총전하량은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들의 전하량 총합은 플러스 8이 되겠어요. 그러면 B는 12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답은 6분의 5가 됩니다. 표는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3 이하니까 되게 간단한 분자들이네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하니까 CnOF 중 하나 어차피 써먹으려고 했는데 2주기인 걸 안 줘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가에서는 구성 원소가 W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공유분의 비공유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우리 17쪽 생각이 나죠.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분에 비공유 6개여야 U의 비율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F를 포함하는 중심 원자가 X인 분자에서 공유분의 비공유가 또 나눠서 4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CnOF에서 여기에 5가 들어가야만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8개 해서 또 꽤나 이렇게 많은 비공유전자쌍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 다와 라에서 보면 Y가 있을 땐 Y가 중심 원자였다가 Z가 있을 땐 Z가 중심 원자인 거 보면 결합선수가 보다 많은 탄소가 Z가 돼야 되고 Y가 N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OF 라는 걸 이미 구한 상태니까 검산 용도로 해주시면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 6개,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4개로 비율이 잘 맞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Z는 탄소니까 맞고 다의 분자 모형은 구분형이죠. N에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 하나가 있으니까 결합각은 라에서 180도니까 뭐 다른 애 누가 와도 크겠죠. 표는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이고 A부터 D는 동위 원소 두 가지를 모아놓은 거고 중성자수의 총합은 7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클 거고 우리는 항상 주어진 원자 번호를 양성자 개수로 받아들이죠. ABCD에서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차이를 보면은 다 중성자수가 같거나 많게 들어있는 원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중성자수의 합이 76일 때 양성자수의 합은 이 76보다 작다란 뜻이잖아요. 그게 차이만큼 작을 테니까 양성자수 합은 7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니까 A, B, C, D에 주어진 질량수를 다 더해 M으로 표현하면 4m-2다가 될 거고 그게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이 되니까 146이 되겠지요. 그러면 4M은 148, M은 37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구해진 미지수에 대해서 다시 대입하고 표를 완성해 보면 36, 35, 38, 37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차이값을 통해 중성자와 양성자 수도 각각 구해볼게요. 서로 차이가 없을 때는 절반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차이가 하나일 때는 이 질량수에서 미리 1을 빼준 다음에 절반을 하고 절반에서 이 1 하나만큼 큰 걸 중성자에 넣어주면 돼요. 18, 17. 얘도 2 빼주고 36을 2로 나누면 18이니까 18 중에 2 큰 애한테 20. 얘도 3 빼주면 34인데 절반으로 나누면 17에다가 3 큰 애 20 이렇게 넣어주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A, B, C, D, D에 잘 매칭시킬 수 있겠죠. 원자 번호가 더 작은 게 Y니까 B와 D가 Y, A와 C가 X, 동위원소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의 단위 질량당 A와 C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비교해주고 싶으면 일단 원자수 먼저 구하고 1g당, 그다음에 원자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도 곱해주면 될 텐데, 단위 질량당 원자의 개수는 원자량 자리 바꾼 비율이겠죠. 무거운 원자는 같은 질량에 적게 들어있을 테니까. 질량수가 원자량으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는 36, C는 38이에요. 간단하게 18대 19니까 C에 18개, A에 19개 들어간다 써주시면 되고, 원자 하나가 들고 있는 중성자수는 A의 경우 18개, C의 경우 20개니까 얘도 9대 10이네요. 이렇게 9로 약분해주면 9분의 20 잘 맞고, 1몰은 그냥 한 개라고 봐도 돼요. A와 D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의 비율은 A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분모가 커서 1보다 작다. 맞네요. 15번에 그림 가는 원자 A부터 D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기억은 뭔지 몰라요. 원자 C부터 E는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는데 A부터 E는 OF, NaMgAl, 2주기, 3주기로 구성된 원소이고,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 중 하나다. 우리가 이게 뭔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제2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음성도이니까 보다 하나, 둘, 셋, 넷 원소가 4개 그래도 표현되어 있는 제2 이온화 에너지 먼저 한번 써볼게요. OF, NaMgAl에서 NA가 가장 큰 제2 이온화 에너지, Mg가 가장 작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거고, Mg 다음에는 AL이 작을 거고, O와 F에서는 한 칸 왼쪽으로 와서 비교한다 치면은 이제 F가 5보다 작겠죠. 그래서 Mg, AL, FO, Na 이렇게 5개의 원소 중 얘가 D, 얘가 C, 얘가 B, 얘가 A 둘 중 하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 중 가능한 게 하나만 있도록 애초에 문제를 냈겠죠. 살펴봅시다. 원자 반지름이라면은 이 D가 Mg나 AL 이런 애가 이게 OF보다 크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작은 거겠죠. 그럼 이게 이온 반지름이다 써주시고, 이온 반지름일 경우에는 나트륨이 마그네슘, 알루미늄보다 큰 것 괜찮고, B와 C에서는 산소와 플루오린에서 산소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얘가 산소, 얘가 플루오린, 얘가 나트륨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고, 오른쪽으로 가서 전기 음성도도 한번 구분해 보면 얘가 플루오린이 되고, D와 E에서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으로 매겨줘야 되는 건데 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가 앞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그네슘, 얘가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B는 산소냐? 맞고, 동그라미 기억의 이온 반지름. 2차분의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때는 우선 2족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D랑 E 중 E가 2족이니까 이 값이 크다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다음은 25도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고, 중화적정 실험에는 몰농도와 퍼센트의 환산, 공식까지도 써주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준비하고 드릉드릉하고 들어가 볼게요. 식초 A, B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각각의 밀도가 DA, DB라고 나와 있고, 어떤 실험을 했나 보니까 희석을 한번 해줬네요. 식초 A를 20ml만 가지고 와서 100ml로 만들었으니까 5배 희석, 몰농도는 5분의 1로 감소했을 거고, 이 중 절반만 가지고 와서 중화적정할 거고, A몰농도 NaOH로 V 들어갔는데 요게 10ml다까지 알려줬어요. 자, 라에서는 이번엔 식초 B를 가지고 올 거고, 동일한 20ml를 가지고 와서 100ml가 아니라 100g으로 만들 거래요. 그래 놓고 50ml가 아니라 50g을 갖고 올 거다. 그리고 이때 중화적정을 하면 동일한 농도의 염기가 25ml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몰농도의 NaOH가 사용되면 이때 들어있던 OH-의 양도 2대 5다. 부피비만큼을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식초를 잘 생각해 보면 A를 20ml 갖고 왔고 B를 20ml 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양 가지고 와서 얘는 100ml를 만들고 50ml 사용하냐, 얘는 100g을 만들고 50g 사용하냐, 이 차이네요. 선생님은 아까부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 불려서 절반 사용하네. 불려서 절반 사용하네. 즉, A도 뭐 여기서 R자로만 치면 10ml. 여기서도 결국에 10ml만 중화적정에 사용한 거네. 결국 식초 AB는 동일한 양을 사용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동일한 양의 식초를 중화적정하기 위해 염기가 들어갔던 양도 2대 5니까 결국에 식초 A, B의 몰농도 B도 2대 5였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서 중화적정하기 위해 B에서 더 많이 쓰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밑에 들어있는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을 보면 이게 퍼센트 농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A는 2%, B는 100x%겠죠. 그러면 A의 경우는 이 2%에다가 MW분의 아세트산 분자량분의 10D 한 개 요 몰롱도 2일 거고 여기에 2분의 5배 한 게 요 B 질량 퍼센트 농도 기준으로 동일한 아세트산의 몰롱도분의 B의 밀도 한 거일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다 같은 거고 X가 궁금하면 100dB분의 5DA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dB분의 DA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쪽으로 넘어와서 17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17번에 있는 게 pH랑 pOH 계산 문제네요. 이게 좀 여러분을 좀 새롭게 괴롭히는 유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대한 지수 형태의 계산을 배제하고 p값으로 로그를 씌운 1, 2차이, 3차이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부터 다 세 가지 용액의 액성은 모두 다르고요. P값의 차이는 가와나에서 4차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이가 4차이 난다. 그러면 가에서 주어진 pH와 pOH 분수값을 기준으로 더해서 28의 분자 분모 합이니까 절반으로 나눠 1.5와 12.5의 값을 가지겠다. 간단하게 구해볼 거고 pH가 7보다 작으니까 산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나에서 2호 동그라미 두 번째 거 가지고 P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 요 차이가 4차이 나려면요. 하나의 pH와 pOH는 2씩 차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용액에서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거든. 한쪽만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얘 1.5가 2 커진 3.5 그리고 12.5가 2 작아진 10.5로 구성이 되어야 얘네의 pH-pOH 요 차이의 절대값이 4차이 날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중성은 pH와 pOH가 7씩이어야 하니까 염기성이 가능할 거고 염기성은 pOH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3.5분의 10.5다 x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의 경우에는 중성만 남았고 이때는 분자 분모 서로 같으니까 y가 1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 나의 염기성이니까 틀리고 x 더하기 y는 10.5에 3.5가 3번 들어가죠. 7에다 3.5 한 번 더한 거니까. 그래서 3 더하기 1, 4 맞고요. 디귿에 A분의 B 곱하기 C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이제 가에서의 OH-이온의 양, B랑 C가 나 다에서의 OH-이온의 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몰농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OH-에 대해서 pOH 값을 아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2.5 제곱 몰농도, 얘는 10의 마이너스 3.5 제곱 몰농도, 얘는 중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몰농도. 그 다음에 부피는 얘는 0.2, 0.4, 얘는 0.5. 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다 이온의 몰수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A분의 BC 얘네에 대해서 어차피 비율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2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요거 이렇게 남기면은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지금 분모에 남겠죠. 그러면 분자의 2, 분모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 남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C의 경우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올려주는 건데 이렇게 없어지니까 10의 제곱만 남고 100이니까 맞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18번의 중화반응. 자, 여기서부터 킬러 3문제 나가는 건데요. 한 문제당 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에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겨울방학이니까 한 문제 푸는데 뭐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6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볼 때 한 문제 한 문제당 얼마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결방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18번 중화반응 실험 보면은 이가산과 일가염기가 준비되어 있고 몰롱도는 안 알려줬어요. 액성이 1, 2, 3번 혼합 용액에서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나중에 양적 관계에서 한 개 반응물 다른 종류 주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렇게 액성이 서로 다를 때는 산이나 염기 둘 중 하나 남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혼합 용액 간에 반응물 부피비를 비교해 가면서 누가 더 많이 들어간 건지 적게 들어간 건지 비율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2번 실험에서 보면 동일한 산의 양에 대해서 이쪽이 염기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이 뭐 염기성일 얘가 산성일 수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실험에서도 3V 대 40이지만 이걸 위의 것과 동일하게 비교해 주기 위해서 얘도 V만큼 들어갔다면 NaOH는 3분의 40ml만큼 들어간 거랑 농도가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3분의 40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죠. 그래서 액성을 판단할 때 얘가 중성, 얘가 염기가 부족하게 들어간 거니까 산성, 얘가 염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염기성 이렇게 액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2랑 2랑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혼합부 양이온은 액성을 결정하는 쪽 양이온 수를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반대 액성에 이가가 있다면 이게 빠지는데 어차피 이가산과 일가염기에서는 이가 양이온이 없기 때문에 생각 안 해주고 그냥 액성 결정 쪽에 이온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피에 들어간 물질의 개수를 선생님 써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몰농도랑 부피 곱해서 여기다 XV 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곱하면 나중에 식을 세우더라도 풀어내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농도와 부피에 둘 다 미지수가 있을 때는 절대 곱하시지 마시고 주어진 표에 있는 숫자 간단하게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가 2다. 이걸 활용하고 싶으면 여기에 액성 결정 쪽은 산성이니까 얘가 양이온 2개 갖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다만 여기 양이온이 2개 갖고 있었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으면 이 H2가 이가산임을 고려해서 얘가 H2A 물질은 하나였어 라고 놓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야. 한번 예를 놨으면 이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V만큼 들어갔을 때 3V만큼 들어갔을 때 물질의 개수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성으로 눈을 돌려줘야 되겠지. 중성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은 만큼 들어갔을 테니까 6개 NaOH가 들어갔겠다. 그러면 20ml 들어갔을 때는 3개, 10ml 들어갔을 때는 1.5개 만큼의 NaOH가 들어갔다라고 다 비례관계를 통해 간단한 숫자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럼 여러분 2번 실험에서 액성을 결정하는 쪽이 염기성이니까 결국 양이온의 개수가 3개라는 거고 그러면 1번, 2번은 결국 양이온 수가 얘가 1개지만 이가니까 2개예요. 2대 3인 거고 부피비도 2대 3이어야 몰농도비가 같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 더하기 20, 10 더하기 20, V 더하기 10과 V 더하기 20이 2대 3의 부피비를 가지려면은 얘가 10ml, 10ml 돼야 20ml, 30ml, 2대 3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V가 10임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XY의 몰농도비도 구할 수 있는 게 H2A는 10분의 1, Y는 20분의 3, 0.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2다 몰농도비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기억에 대해서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액성 결정 쪽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중성일 때는 아무 데나 봐도 되죠. 그럼 양이온 수가 6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부피가 70ml로 표현되는 몰농도예요. 근데 위에서 2라고 표현된 게 지금 20ml의 이온수 2개 있을 테니까 곱하기 20 해서 요 몰농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20 해주면 7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7분의 12 곱하기 3분의 2, 7분의 8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19번으로 가볼게요. 화학식량과 몰에서는 이제 혼합기체가 나올 건데 하나의 실린더에 2종류 이상의 기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 분자들이 각각 몇 몰씩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게 핵심이고요. 그거의 힌트가 되는 건 항상 원자수일 거예요. 이 원자수로 분자수 찾기예요. 그리고 이 분자수의 또 다른 힌트가 부피가 될 테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 미지의 화학식을 찾아봅시다.
가와나에서 XAYB라고 하는 분자는 15W, 22.5W, 질량비 2대 3으로 들어있고 XAYC에 대해서는 질량비 2대 1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몰수를 쓴다고 할 때도 얘도 2대 3, 얘도 2대 1의 몰수비를 가질 텐데 이게 2대 3이 4대 6일 수도 있고 1대 1.5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쓰는 게 좀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간단한 비율을 맞춰주는 건 상당히 나중에 해도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너네가 머릿속으로 이게 여러분이 비율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숫자의 합이 이 부피비를 따라가 줘야 되는 건데 다행히도 가와나에서 4V, 4V를 3월, 3월로 생각해줘도 위에 이 비율에 딱 맞으니까 상관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럼 그냥 분자 4개, 4개, 얘는 5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Y 원자수와 전체 원자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어차피 X와 Y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X 원자수와 Y 원자수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n, 9n으로 표현된 거에서 위에 있는 상대값 y 원자수를 빼주면 x 원자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왜 선생님이 x 원자수를 얘기하냐면 분자식을 봤을 때 x가 같은 만큼 포함된 분자라서 어차피 둘 다 분자가 4개씩 있다면 x 원자수가 같겠다. 이 생각이 선생님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4번째 줄에서 이 3번째 줄을 뺀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건데 16, 9, 5라는 앞에 숫자만 봤을 때 딱 4 차이 나는 걸 보니까 이대로 y 원자수 상대값에 n을 넣어주면 x 원자수가 4n으로 같다라고 비율을 맞춰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대로 풀어주려고 하고요. a는 그러면 분자 4개에 4n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n도 어차피 공통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a를 1이라고 하고 b와 c의 비율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지금 y는 가에서 6개, 나에서 5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뭐 수식이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요 분자 2개, 요 분자 2개. 그러니까 2b 더하기 2c에서 나온 y수가 6개면 나에서는 3b 더하기 c 나온 게 y 원자수 5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b랑 c가 3개고 b랑 c가 3개인 걸 빼주면 2b가 2개. 결국 b도 하나만큼 들어가야 c는 2개만큼 들어가야 y 원자수를 1 곱하기 2, 2 곱하기 2 해서 6개 혹은 1 곱하기 3, 2 곱하기 1 해서 5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비율은 1대1로 같아야 되고 X와 Y의 원자량이 궁금하면 분자량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분자량은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X, Y는 2몰이 2개가 15W다. X, Y2는 2개가 16W다. 이 분수값을 이용하면 분자량비가 나오니까 XY 분자량이 7.5, XY2 분자량이 16 나누기 2, 8이 되는 거죠. 그럼 Y 하나가 0.5, X 하나가 7이니까 이 비율은 14가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 다로 가서 이 기체랑 이 기체가 질량이 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더해서 5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Y 원자수 9개가 되도록 9n개가 되도록 잘 찾아볼 건데 지금 Y를 하나 포함한 애, 2개 포함한 애가 총 5개 있고 이때 Y를 9개 가지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분자로만 5개 구성되어 있다면 Y 원자수가 5개여야 되고 이 분자로만 분자 5개 들어있다면 Y 원자 10개여야 되는데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9n이라고 하는 값이다. 그러면 이 9는 5보다 10에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율이 4대 1일 때 2 곱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에서 9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있는 X 원자수도 전체 원자수도 구해줄 수 있는 건데 X는 어차피 5개 있는 상태에서 Y 원자수 9 해가지고 14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Y 원자수 9에는 준 상태고 X는 한 개씩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분자수 비를 모르더라도 무조건 5개만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5 더해가지고 그냥 14 이렇게 찾아주면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망의 양적 관계. 너무 쉬운 게 얘는 개수를 알려줬어. 2, 3, 2, 2. 그럼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이것도 아까 산염기 문제처럼 위아래에서 A와 B의 양을 비교해주고 더 비율상 많이 들어간 쪽이 남겠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4대 5, 얘는 6대 25를 보면 두 번째 실험에서 B가 훨씬 많잖아요. 4배 이상. 그러면 여기서는 B가 남아야 되는 거고 종류가 다르다고 했으니 1번 실험에서는 A가 남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실험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이 8분의 45g이다 라고 하면 이 반응 후에 C와 D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 8분의 45g 생겼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질량에다가 물질의 몰수를 표현하면서 풀이해 볼 건데 물질의 몰수를 가정할 때는 반응식에 주어진 개수를 활용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실험에선 B를 다 쓸 거니까 여기 B 6g을 3몰이라고 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B 3몰이 소모되면 A는 이 중에 2몰만 소모됐을 거고 그러면 생성된 C는 2몰이 생성이 되고 이때 반응 후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양은 C도 2몰, D도 2몰 생성이 되고 남은 반응물 A가 2몰이 되어야 2분의 6해서 비율 3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A는 2몰이 소모되고도 2몰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원래 4몰이 있었겠다. 우연히 4V를 그냥 3몰로 보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번 실험에서는 A 5몰이 모두 소모될 거고 그러면 B가 지금 6g당 3몰 그러면 25g당 15.2몰인 상황에서 2대 3으로 반응할 거니까 얘가 7.5몰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는 5몰이 남아있는 게 40W가 되는 거고 B는 1몰당 2g이니까 40W가 또 10g이 된다. W가 4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뒤에 X까지 한번 마무리해보면 C의 양이 지금 A가 5몰 반응하면 5몰 생겨야 되는 거니까 5분의 C랑 D가 같은 양 생기고 B가 남아있는 건데 B가 또 여기 5몰 남았다라고 하니까 X가 1번 실험과 마찬가지로 3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너무 쉽네요. 자, 그럼 이제 B와 C의 분자량만 찾아주면 되는데 B는 이미 몰수와 질량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C의 분자량은 어쩔 수 없이 질량 버전을 써야 되겠어요. 질량을 알려준 게 2번 실험이니까 2번 실험 위주로 한번 가보시죠. 2번 실험에 D는 8분의 45g 이렇게 나왔고 얘가 우리가 몰수로 표현한 5몰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B는 10g 남아있고 그러면 B 25g 중 10g 남아있다. 즉 B는 15g 소모한 상황이에요. A만 정보를 찾아주면 이제 차이로 C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A에 대한 정보는 결국에 1번의 17W를 갖고 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A는 2몰이 4분의 17g이 되는 거고 우리는 5몰 반응시킬 거니까 4분의 17g에 2분의 5만큼 즉 8분의 85g만큼 반응에 참여하는 거고 이 둘의 합이 C와 D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럼 C는 8분의 85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15 마이너스 8분의 45 D의 질량을 뺀 게 C의 질량이 되는 거고 얘 둘이 빼주면 8분의 40 5가 되는 거고 5에 15 더한 20g이 C의 질량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얘가 5몰이라고 했으니까 C의 분자량은 4다. 그러면 2분의 4하고 3 곱해서 6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네요. D의 질량과 A의 질량이 분수에서 좀 킹받긴 했는데 그래도 C의 질량이 깔끔하게 나와서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가 되죠. 여러분 4쪽까지 넘어오는데도 사실 앞에 양자수 합이라던가 뭐 동위원소 같은 것들이 그리고 중화적정까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겠지만 4쪽에 와서 이 18, 19, 20번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때 1사단원 특히 1단원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좀 실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작년 9월 평가원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